교주 같아요, 교주. 그래서 그 5대 교, 교회 교, 저 어떤 그 수능 종교, 수능 종교의 교주, 5대 교 교주님. 중간에 또 한번 10월 27일 화요일 날 또 모의고사가 있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있죠. 그러면 지금 포기할 게 아니라 내가 요 정도 변화폭이 있으니까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요 정도 변화폭이 있겠다를 계산하는 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요번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6월에도 예를 들어 수학이 어려웠고 9월에도 변화폭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건 안 되겠다면 에너지를 국어와 영어를 공부를 더 하면 되겠다는 계산이 된다면 국어와 영어를 더 준비를 많이 하고 국어와 영어를 반영한 학교를 찾으면 되는 거죠. 지금 포기할 게 아니라. 편견이 깨질 때 사람이 바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간호대를 뭐 이렇게 할 때 되게 좀 부정적으로 남자가 왜 간호대를 가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간호대를 나와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4명을 만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왜 공부톡, 인생톡을 지속하게 하는 힘. 여러분의 관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우리 평생의 숙제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공부톡, 인생톡. 오늘도 황 도사님, 오 멘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우리 오 멘토님은 점점 더 바빠지실 거고. 네네. 수능 임박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 오늘 또 저희가 녹화는 며칠 네. 만에 뵀는데 네.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 보이고 뭔가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느낌이 약간 네. 걸렸나요 제가? 좀 피곤해서 제가. 예. 죄송합니다. 약간 요새 그 저기 뭐야 공부가 뭐니 거기 네. 막 연속으로 맞아요. 출연하고 또 재방송이 되고 막 예. 이러면서 그 교주 같아요, 교주. 그래서 그 5대 교, 교회 교, 이 저 어떤 그 수능 종교, 그러니까 딱 수능 그 종교의 교주, 5대 교 교주님. 부모님이 이제 앞을 멀리 보시고 5대 교란의 이름을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 저는 지금 당장 네, 이제 학업에 매진해야 되는 자녀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책을 받고 이 책에 도움이 될 만한 친구가 있어서 이 기적의 30일 수능 만점 공부법 이 책을 네. 친구에게 전달해서 죄송하지만 요 사인 그대로 해가지고는 네, 저자에게 직접 받은 거다 네,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근데 지금 중3 아이가 있는 굉장히 친한 친구에게 줬는데 중3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정보를 아주 많이 갖고 그럴 수 있진 있죠. 네, 그럴 않았었는데 수 있죠. 이걸 읽는 것만으로 뭔가 내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아. 우리 아이를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에 보내는 엄마로서 이제 시작이죠, 시작. 네, 준비가 좀 시작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고3이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들이 요즘 흐름이 어떤가? 그럼요. 네, 그럼요. 어떤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수험을 준비하고 있나 이런 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우리 황 도사님은 사실 자녀분들 고3일 때 이런 책 글쎄요, 저는 이제 뭐 다 애들이 커가지고 예. 제가 이 책을 뭐 이렇게 그 요란하게 뭐 이렇게 선전이 되고 그러는데 읽을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몇 장을 넘기면서 빠져들었어요. 그게 다 읽으면서 제가 이제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거를 이제 A4 한 장 반 정도로 쭉 맞아요. 이렇게 아니 맞아요. 저희가 이제 단체 톡방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실 이게 무슨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독서 뭐 후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어쩜 기술적으로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뭘 이렇게 남겨주셨나 굉장히 길다고 봤더니 제가 정리한 거 이거 제 마음에 와닿는 거를 적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A4용지가 한 장 반이 넘어가서 넘어갔어요. 이 안에서 정말 깨알같이 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또 뽑아 오셨어요. 그래서 괜히 도사님이 아니구나 맞아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게 학부모가 아니고 네네. 그냥 일반 아무가 읽어도 이게 참 되게 도움이 되고 맞아요. 이 수능 속에 모든 인생이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역시 도사님이시다 보니까. 네. 오늘 저희가 필요한 한 줄을 읽어왔습니다. 낯선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력이다. 그렇죠. 예.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뭐 가야 돼? 이 길을 갔다가 저 길을 갔다 하면서 얻는 경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번
아, 이번 편 설명에, 요 이제 정리해주신 독후감은, 기적계상식을 수능관점 공부권 독후감을 저희가 이번 영상을 올리면서 설명란에다가 자세히 한번 좀 쭉 정리를 좀 저희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와, 이 책 안에서 이런 또 삶의 어떤 지식들을 쌓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숲을도 헤쳐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어떤 뭐 삶의 지혜들을 얻기도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사실은 어떤 지혜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쌓았던 지혜를 한 자리에 그쵸? 딱 모아서 네네네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시기잖아요. 예. 저희가 오늘 또 마침 방송 녹화 날 보니까 이번 주에 그 수능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된다라고 누누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9월 16일 모의고사가 네, 봤죠. 치러졌습니다. 네, 봤죠. 예. 아이들이 이제 울고 있는 친구들, 그렇죠. 기운이 나는 친구들. 기분 좋은 친구는 아직도 못 봤습니다. 다 기분 안 좋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성적이 좋고 나쁘고 뭐 기대보다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이제 90여일 남은 시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요거를 좀 찾아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무언가 바뀔 게 있느냐를 네. 질문 많이 하시는데 바뀔 게 있죠. 아우, 그럼요. 엄청 바뀔 게 있고 예. 같은 점수도 다른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들과 오늘 정보들을 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고3과 수험생 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니까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참고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모의고사가 고3만 본 건 아니라면서요? 고3과 이제 N수생이라고 요즘 표현하죠. 예. 나의 재수를 옆에 알리지 말아라. N수, 맞아. 사수, 대학 뭐 다니면서. 삼수, 반수 뭐 다 합쳐서 N수라고 하는데 예. 모든 수험생들이 응시에서 봤기 때문에 다 맞죠. 요번에 응시 인원이 그대로 수능 응시 인원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같은 점수 다른 대학. 예. 그러니까 저희가 쭉 계속 방송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앞에 방송들 한번 쭉 여러분들 복습해 보시거나 앞에 것들도 시간이 이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또 내가 어느 대학 어느 전공을 할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가 정해졌으면 그걸 파서 이제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지금 나의 점수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보력인 거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시기적으로 준비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9월 16일 우리 모의고사 받고 오늘 녹화 시점이 9월 18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9월 23일부터 시작하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있어요. 그 수시 원서 접수를 접수하는 기준이 이번 9월 16일 모의고사 성적이 될 수 있어요. 이 성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예. 드리면 6월 달에 우리 모의고사 봤었거든요. 그리고 7월 달에 모의고사 봤었어요. 예. 그러면 6월 달 공부했고 7월 달 공부했을 때 변화폭이 있을 거고. 그쵸. 그렇죠. 전 과목에 대해서 7월 달부터 공부해서 9월 달까지 또 변화폭이 있겠죠. 그러면 그걸 가늠해서 내가 앞으로 남은 80일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공부를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왔던 데이터를 보면 9월부터 12월 3일까지도 예측이 되겠다 안 되겠다는 걸 계산할 수가 있고 네네네. 중간에 또 한 번 10월 27일 화요일 날 또 모의고사가 있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예. 있죠. 그러면 지금 포기할 게 아니라 내가 요 정도의 변화폭이 있으니까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요 정도의 변화폭이 있겠다를 계산하는 게 첫 번째죠. 예. 그걸 계산하게 되면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수시를 상향으로 쓸지 적정으로 쓸지 안정으로 쓸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나의 점수폭을 한번 정리를 쭉 네, 해보고 해봐야죠. 예. 해봤더니 내가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지금은 예를 들어 비록 3등급이지만 예. 내가 6월 달에 4등급이었는데 이번에 3등급이었다면 요 페이스 요대로 유지하면 수능 때 2등급이 가능하겠다는 계산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수시를 적정하게 3등급에 맞춰 쓰는 게 아니라 2등급으로? 2등급에 맞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으니까. 네, 6장을 쓸 수 있으니까 예. 내가
오히려 너무 점수가 넘치게 합격하면 아까우니까 제일 좋은 거는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 이걸 뭐 로또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변화폭을 예상했을 때 이 정도 변화폭은 가능하겠다는 걸 하면서 수시 접수를 하자. 그게 첫 번째 전략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올릴 건지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내가 이번엔 조금 안전적으로 지약을 해야 되겠다를 가늠할 건지를 점수 폭을 보고 여러분들 결정을 지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점수가 다른 대학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유가 수시와 관련된 부분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측면은 또 뭐가 있냐면 이 시점부터는 우리가 다 열심히 해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모집 요강을 우리 학생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9월 성적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두 과목 중에서 우리가 좀 잘한 과목들 한번 추려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학들이 보게 되면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국어, 수학, 영어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탐구 과목 두 과목 중에서도 뭐 두 과목 다 좋으면 두 과목, 한 과목 좋으면 한 과목만 선택해서 그 과목으로만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아 내가 6월에도 예를 들어 수학이 어려웠고 9월에도 변화폭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건 안 되겠다면 에너지를 국어와 영어를 공부를 더 하면 되겠다는 계산이 된다면 국어와 영어를 더 준비를 많이 하고 국어와 영어를 반영한 학교를 찾으면 되는 거죠. 지금 포기할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옆에서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확인해주고 학교를 찾아보고 이런 거는 부모님이 그만큼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부모님 때는 수능 전과목 반영했거든요. 맞아요. 옛날에 학력고사 시절일 수도 있고 지금은 등급제 수능이고 반영하는 과목이 정해져 있고 다 전과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넌 왜 수학을 안 하니? 실제로 미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학 공부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입시에서 수학을 안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라면 국어와 영어 혹은 탐구 과목에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안 되는 수학을 반영도 안 할 거를 열심히 한다? 의미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정시에서도 이번 9월 성적에서 잘 나온 과목들을 추려서 그 과목들 중심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을 준비하자는 전략들은 의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9월 16일 마지막 모의고사 물론 이제 정시 보는 친구들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수시로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점수가 좋다 낮다를 가지고 막 울고불고 할 노릇이 아니고 지금 이 점수 이 기로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전공할 학문에서 내 점수와 맞추어서 나에게 이점이 되는 내가 문을 닫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딘가를 빨리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어디를 갈지 확실하게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황 도사님은 둘째 아드님이 대학을 준비할 때 전공 선택하는데 도움을 좀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데를 가라. 어려워요. 아무도 안 가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자인데 이제 여자들이 좀 선호하는 여학생들만 이렇게 모이는 이제 그런 데를 이렇게 선택하다 보니까 간호대를 갔죠. 간호대. 남자로서 간호대를 가는 게 아직도 사실은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보편화된 건데 아직도 그래서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를 가니까 남자 3명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선배가 남자는 테이블 하나당 하나씩만 하거든요. 워낙 이제 여학생 비율이 높으니까 8명당 하나씩 배정이 되니까 되게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럼 아드님이 이제 뭐 쭉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처음부터 학업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였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재수 생활을 하면서 뭔가 전공을 선택하셨는데 그렇죠. 전공 선택할 때 간호대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같이 얘기를 나눌 때 흔쾌히 이렇게 좀 받아들이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긴가민가 하면서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개를 선택하는 건 이제 이제 얘가 좋게 받아들인 거는 간호대를 졸업해서 간호사 생활을 하면은 1년 일하고 1년 놀고 1년 일하고 1년 놀고 이게 가능한 게 간호대다. 근데 우리 이제 아이는 공부보다는 노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1년 일하는 것보다 얘는 노는 것만 보고 괜찮겠다. 일단은 선택을 했어. 그래서
이제 뭐 바로 그렇게 선택한 건 그 중간에 과정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은 되게 고마워하고 만족스러워하는 것 만족하면서.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고1, 2 친구들인데 아직 전공 선택을 못했다. 고3은 조금 늦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같이 이런 이제 좀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경험해볼 수, 또 이렇게 관련된 직종의 분들을 미리 만날 수 있는 경험들도 좀 제공을 해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떤 그 편견이 깨질 때 사람이 바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간호대를 뭐 이렇게 할 때 되게 좀 부정적으로 남자가 왜 간호대를 가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간호대를 나와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4명을 만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왜 그것도 설득하려고 만나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물주인데 너 네가 벌어서 다니는 것도 아닌데 예?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지 만나는 거는 않겠느냐. 만나봐야 되지 그쵸, 않냐. 그쵸. 만나보고 네가 결정하는 건 예. 내가 뭐라고 안 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만나는 주겠다. 그래서 간호대를 나와서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3명을 만나고 1명 더 만나면 더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간호대 갈게 됐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간호대 하면 간호사는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게 깨지니까 이게 이렇게 길이 넓구나.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과목이든 그 과를 갔을 때 길이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360도 길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은행을 갔다. 그럼 은행에서 뭐 해요? 그럼 사람들이 예금 받고 대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돈과 관련된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30년 정년퇴직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은행에서. 그죠? 제가 본사에 인사부를 간다. 그럼 은행 일이 그쵸, 아니거든요. 그쵸. 총무회를 간다. 이건 은행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또 360도 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그 과목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어떤 방향을 설정하면 되지. 예. 내가 경험도 없고 미래 지식도 없는데 점을 찍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우리 황도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분들이 나 뭐 하고 싶은 게 없어. 근데 이제 사실 이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가고 싶고 전공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사실 빨리빨리 정보를 찾아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같이 좀 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점을 찍을 수 있는 도움을 부모님들이 충분히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뭐 강요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주고 사람을 만나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게. 그래서 그 이제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동생은 아빠가 교묘하게 조정을 한다. 근데 우리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막 화를 내. 예. 아니 내가 다 고민하고 그래서 결정한 건데 왜 아빠가 조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전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정보를 줬을 뿐이지 그걸 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거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선택했죠.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부모가 그 선택을 해주면은 나중에 원망을 들어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개 제공해 준다. 이런 건 좀 다른 차원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나는 남자지만 간호학과를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간호학과가 어느 대학에 있어를 쭉 먼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점수를 봤더니 국어랑 영어가 나는 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높은 것 같다. 이러면은 언어와 영어 영역을 또 외국 영역을 더 많이 보는 학교를 찾아서 맞아요.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호대면 이과대인데 예. 이과생들이면 수학 가형을 봐야 되는데 예.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면 가형 못하거든요. 맞아. 그럼 나형을 보면 돼요. 나형을 반영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네네. 근데 이 학생들이 수학 못하니까 간호대를 포기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 반영하는 걸 물론 문은 좁지만 나형을 반영한 학교들도 있고 그 불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어랑 영어 성적을 더 올릴 생각을 하는 게 맞지. 무조건 나는 수학이 어려우니까 이과와 관련된 간호대는 못 간다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정보가 중요하다는 게 그 문과인데 간호대에서 뽑는 데가 또 있어요. 그쵸. 맞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문이 많이 열려 있어서 정보력 싸움이라는 게 여기서 정말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면 있는데 모르니까 없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이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16일 이제 우리
수시로 원서를 접수하겠다는 친구는 마지막 이제 내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데 이것을 보고 나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갈 수 있는 학교를 빨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세요. 찾아보신 다음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내 조건에서 가장 좋은 곳을 빨리 찾는 것이 정보력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같은 점수 다른 대학의 맞죠. 요점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여기서 또 수시는 그렇게 준비를 했어. 네. 근데 이제 수시도 수시인데 나는 정시로 준비를 하는 게 나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 하는 친구도 이번 연도는 좀 많이 있잖아요. 예. 맞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수능이 지금 딱 80일 남은 시점이라고 했을 때 네. 학기 초에 시작하는 3월 달의 80일과 지금의 80일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똑같은 80일, 80일이지만 3월 달에 시작할 때는 기출문제를 많이 안 풀어온 상태에서의 80일이었고 예. 지금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네네. 물론 점수는 똑같아요. 똑같이 3등급씩 있고 3등급씩 있는데 예. 지금의 3등급은 내가 틀리는 게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3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물고기가 막 풀어져 있을 때 어항에 있을 때 막연하게 뜰채를 잡는 걸로 했을 때는 3월이라면 예. 지금은 그물로 이 큰 수조에서 그물을 한번 모은 거죠. 예. 거기서 그물로 뜰채로 뜨겠다는 거거든요. 즉 이번에 모의고사 본 내용들 중에서 틀린 문제들 중에서 아 이건 내가 맨날 나오는데 요건 내가 맞출 수 있겠다. 난이도 보면 되거든요. 난이도. 예. 하난이도에서 중에서 중상도도 되는 쉬운 난이도인데 그렇죠. 이건 맨날 나오는데 내가 요 정도는 맞출 수 있겠다는 타겟을 딱 세 문제만 찝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려 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풀 수 있는 정도의 그 능력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파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9월까지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쭉 모의고사 보다 보면 아 이건 맨날 나온다. 근데 내가 맨날 틀린다. 근데 풀이 과정도 아예 손을 못 대는 게 있고 맞아. 풀이 과정이 절반 정도 갔는데 그 다음에 못했다. 그런 문제들, 즉 풀이 과정이 절반 정도 간 문제들 많이 나오는 거 내가 눈에 익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과목마다 모아도 3개 이상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즉 예. 3월에 시작했을 때 80일과 현 시점에서 남은 80일은 기간은 똑같을 수 있지만 질적인 부분들은 차이가 많고 실제로 지금부터 그래서 거두어들인 작업이거든요. 물고기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뜰채로 뜨는 작업이니까 지금 시점이 정말 성적 올릴 수 있는 시점이 맞다. 근데 학생들이 구모 보는 날부터 수능을 포기하죠. 그렇죠. 난 이제 글렀다. 난 글렀다. 그게 아니라 예. 지금 본인이 갖추어져 있는 걸 기준으로 네. 변화 가능한 부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80일 남았다가 아니라 네. 지금부터 해도 가능한 이유들은 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가능한 이유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서 10월 말에 있을 모의고사를 가지고 내가 정시 보는데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확인이 예.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부터 해서 40일 동안 공부를 해서 네. 10월 27일 모의고사 때 한 번 또 변화 가능하게 확인을 하고 예. 이 결과가 나왔다면 나온 건 이제 빼고 또 다른 그 내용들 그렇죠. 그걸 갖고 또 12월 27일부터 12월 3일 수능까지 마지막 스포트를 올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기간적으로는 성적을 2번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과목마다. 그런 측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리고 나오는 게 정말 나오거든요. 네. 6월 달에 나왔던 문제, 9월 달에 나왔던 문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나왔던 문항이 이번에도 또 똑같이 나왔어요. 시험지가 똑같다는 얘기죠. 6월 달에 나왔던 문제가 9월 달에 나왔던 문제가 정말 다 똑같이 나왔어요. 출제 주제가 동일하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해도 본인의 성적에 맞춰서 준비할 부분들은 가능하다. 그런 내용들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공부톡, 인생톡을 안 본다. 이거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손해죠. 엄청 손해죠. 왜냐면 이 방송을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보는 것만으로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딱 생기는데 그럼요. 이 10분, 20분을 여러분들이 잠으로 보는 이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수시든 정시든 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는 주변 많은 분들에게 공부톡, 인생톡을 권한다. 이러면은 에브리바디 우리가 함께 맞아요. 손잡고 좋은 결과를 더 그럼요.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믿습니까? 믿습니다. 오대교. 예. 자, 여러분, 네, 9월 마지막이 된 분들도 있고 또 한 번에 이제 모의고사를 남겨두고 있는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이번 점수를 가지고 웃고 올 것이 아니라 이번 이제 9월 16일 모의고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남은 시점에 준비를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점수, 다른 대학, 그래서 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닫고 들어가나 열고 들어가나 나올 땐 다 똑같더라고요. 예,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정보력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느냐, 부모님도 같이 함께 좀 힘써 주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황 도사님께서 힘을 줄 수 있는 한마디 해주신다면. 글쎄요, 전 저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보력 이제 싸움이란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그 애벌레가 10m를 갈 수 있을까? 그저 겨서 못 간다는 거죠, 겨서는. 그래서 그건 나방이 돼야 간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통 인생통에서 우리 그 수능 교조 오대교 교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네. 그 어떤 애벌레가 나방이 돼서 나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좋은 방법을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공부통 인생통이 여러분의 그렇죠.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방송이다. 딱 있네요. 마감이 다가올수록 작업 효율이 어떻게 급속도로 올라간다. 그래서 마감을 멀리 잡으면 잡을수록 효율은 떨어진다. 여러분, 마감이 여러분이 안 잡아도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효율이 얼마큼 올라있다? 급속도로 올라있는 맞죠, 시기에 맞죠. 공부통 맞죠. 인생톡 우리 오대교 교주님의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의 효율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을 주는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